두세 달 전부터 우측 팔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빠져서 팔을 사용하기도 힘들고 물건을 짚거나 음료수 병을 돌려 따는 게 힘들더라고요. 목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두통도 좀 잦고 이것도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목과 허리 등의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한마디로 몸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저희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고쳐져 나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여 방송 중인 증상을 말해줘 나우 시리즈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무릎 증상을 말해줘 나우와 고관절 증상을 말해줘 나우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혹시 이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몸의 중심에 있는 척추 증상에 대한 첫 시간인 만큼 척추 질환 중에서 가장 머리하고 가까워서 통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목 디스크로 진단받으신 사례자분을 모시고 불편하신 증상을 들으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땡땡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일단 디스크라고 진단받으시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한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지금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한 두세 달 전부터 우측 팔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손목터널 증후인 줄 알고 손목에 파스도 붙이고 침도 맞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가 않고 얼마 전부터는 저녁에 잠을 자다가 깰 정도로 저리고 심한 통증이 생겼어요. 힘이 빠져서 팔을 사용하기도 힘들고 물건을 짚거나 음료수 병을 돌려 따는 게 힘들더라고요. 회사가 야근이 잦아서 병원을 계속 가지 못하다가 근처 정형외과에 갔는데 거북목이 심하다고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걸 보니 목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MRI 찍어봐야 된다고요. 목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두통도 좀 잦고 이것도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그렇군요. 목 디스크가 심한 경우 두통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요. 거북목이 생기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사실 제가 사무직인데다가 야근이 잦아서 거의 하루 종일 목을 빼고 모니터를 보고 일하긴 하거든요. 출퇴근 거리도 왕복 2시간이 넘다 보니 너무 지루해서 이동 시간은 거의 스마트폰을 주로 보고 있어요. 등이랑 어깨 통증이 있긴 한데 목의 문제라고는 크게 생각 못했어요. 이번에는 또 손이랑 팔의 증상이 나타나니 다른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거북목이랑 목 디스크랑 같은 건가요? 목 디스크하고 일단 우리가 목이 일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북목은 다른 질환입니다. 먼저 목의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일단 목에 있는 디스크는 우리 경추뼈라고 하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잘 유지되어야 우리가 목을 잘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돌리는 데 유리하죠. 이런 디스크라는 조직의 조직 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특별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동작들에 의해서 나빠진 조직 성분의 일부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밀려나오게 되는 경우 그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통상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탈출된 손상된 디스크 조직이 눌리는 신경의 분포 차이에 따라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거북목은 이러한 목 디스크의 변성을 빠르게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목은 원래 C자형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켜서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경추의 뼈의 배열이 일자 또는 거북목 형태로 변화되었을 경우에 분산되던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보이면서 더 과한 무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디스크에 전해져서 빠른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꼭 디스크가 발병하지는 않으니까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러고 보니 등이랑 어깨 통증이 심해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크로스핏이라고 고강도 운동이다 보니 조금 힘들긴 해도 재밌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운동 시작한 시기랑 팔저림이 나타난 시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무리해서 팔이나 손목에 무리가 간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뻔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땡땡님의 경우 오랜 모니터 사용과 잦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오래전부터 목이 조금 부드럽지 않은 거북목이 있으셨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운동을 해보시려고 고강도의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크로스핏을 하셨고 그때쯤부터 우측 팔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고 저리는 심한 통증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증상이 심하고 밤에 통증 때문에 가끔씩 깨시고 물건을 잡거나 음료수병을 돌렸다는 등의 행동이 힘들어질 정도로 손이나 팔의 근력이 떨어질 때도 있으시고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주 받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처음 진료 보신 선생님께서 적절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고 치료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서 목이 정상적인 디스크의 간격이 좀 좁아져 있고 이로 인해 목과 상지, 팔로 내려가는 신경 증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형외과 병원 가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의 진단이 될 수밖에 없고 엑스레이로는 신경이나 디스크의 실제 모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하셨던 것 같아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에 대한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MRI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건 수술할 때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혹시 지금 수술까지 필요할까요? 환자분들의 생각하시는 첫 번째 생각에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MRI를 검사하시는 것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스크라는 조직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고 엑스레이 영상만으로는 그 형태와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좁아진 모습은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추측된 증상이 신경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MRI가 필요하겠죠. MRI 영상은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디스크 같은 연부 조직의 형태까지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디스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주변의 신경의 눌림 위치나 정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죠. 해당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땡땡이 같이 팔과 손의 근력까지 떨어진 경우 정도라면 신경의 모양이나 신경의 눌림 정도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MRI를 파악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비싼 비용 드는 검사라서 의심도 좀 들고 수술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좀 겁도 났어요. 이땡땡님 두세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시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조금 호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계속 아프신가요? 아니면 조금 나아지셨나요? 안 그래도 두세 달 전에 처음 아플 때는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저리고 심했는데요. 운동 때문에 무리했나 싶어가지고 운동도 쉬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최근에는 야근을 줄이고 재택근무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따뜻한 샤워를 자주 해서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목의 경추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근육과 인대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뜨거운 샤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하실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땡땡님의 경우 거북목이 심하셔서 평상시에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모니터를 보실 때 항상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고 목을 빼지 않고 고정해서 보시고요. 스마트폰도 고개를 숙여서 보시는 것은 좋지 않으세요. 우리의 머리는 보통 무게가 한 4, 5kg 정도 되지만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 그 무게가 최대 한 4, 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무거워지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이 커지는지는 몰랐어요. 앞으로는 꼭 바른 자세 유지할게요.
그러고 보니 따뜻한 샤워를 좀 오래 하고 나면 증상이 좀 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원장님 이제 좀 증상이 많이 나아졌는데 디스크는 원래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던데 이제 다 나은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안타깝게도 디스크의 콜라겐의 수분이 좀 많이 빠져나간 퇴행성 디스크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은 저절로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너무 고강도의 운동이나 활동, 그다음에 운동 등은 목에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목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놀이기구나 롤러코스터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 때문에 휘플래시 인저리라고 목이 앞쪽으로 확 이렇게 뒤로 접겨지는 그런 차량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통증이나 증상이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나 신경계 약물 등을 좀 복용해 보시고 그래도 좀 불편하다면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적 치료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크게 아프진 않고 신경 쓰일 정도인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좀 줄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편함이 크지 않다면 아무리 디스크의 모양이 MRI로 진단되었을 때 좋지 않더라도 수술을 급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변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비수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고 팔과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통증이 심해서 수면장애가 있을 정도의 경우라면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라면 어떤 건가요? 경추 디스크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경추 체관 유합 수술이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아니면 여러 군데 병변이 있을 경우에 목 뒤쪽에 있는 키홀 포라미나톰이라고 하는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히는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디스크의 변성이 너무 심한 경우 디스크를 제거하고 유합을 해주는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하고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놓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증상이 심하면 외과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목과 외과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해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증상을 말해줘 now 척추질환 1탄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증상을 말해줘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목 주변과 동반된 팔과 손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겪고 계시는 일자목과 거북목의 위험성과 관리 또한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초전 나우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